천안TV 시사제작국 우리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천안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양당 정치의 피로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득권 양당 정치의 거대 여당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도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정치사에서 3당의 균형을 만들었다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는 뜻에서 전 바른미래당 이성천 충남도당위원장을 초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 와주셨어요. 보령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네, 보령시 대천 기차역에서 1시간 30분 정도 편안하게 왔습니다. 아, 네. 짧지 않은 시간 편안하게 오셨다니까 더 감사드리고요. 이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봄인 것은 맞죠? 완전한 네. 봄. 이 아름다운 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네, 지금 봄에 다들 코로나로 좀 어려움이 많이들 있으실 텐데 네. 저 또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행히도 본업인 건설업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요즘 건설업 조금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일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네, 뭐 제가 또 오랫동안 해왔던 직업이고 네. 그래도 다행히 예, 크게 많이 한다고는 못하지만 다행히 놀지는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무엇이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저는 충남 보령에서 바른미래당 충남 도당위원장을 역임한 그 이성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이 제가 여기서 단국대를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천안에 대한 애정이 많고요. 예, 천안을 오면 늘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계기가 있으면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셨어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젊은 40대의 도당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네. 그렇다면 다당제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당제 제3당의 필요성이 기존 양당에서 체제에서 그래도 어떤 제3당으로서 다양한 분들의 여러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고 또한 소외된 분들도 어떤 우리 정치 세계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고 그래, 또 양당 체제에서 중간에 중립적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필요는 균형, 견제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어떤 네.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3당 체제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아, 네,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어떤 뒷뜻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을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해 주셨고요. 네. 막상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난 후의 행보는 제3당의 역할보다는 힘 있는 정당으로 가려는 징검다리 정도로 이용했다는 실망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3당은 거대 양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까요? 처음에 국민들께서 제3당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런 네.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바른미래당에 계신 당원분들이나 그 관계된 분들 개인적으로 그 열정이나 그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 당의 핵심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 아쉽지만 화합이나 상생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본인들의 네. 약간 당권이라든가 본인들의 이익을 먼저 좀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그런 걸 좀 버리고 예, 같이 먼저 좀 상대를 배려하고 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쯤 제3당으로서
충분히 예,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예,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상당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좀 세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양당 거대 당에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서 3당에 오셔서 자리 싸움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고요. 아, 예. 제가 좀 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테고요. 그분들도 뭔가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네. 뜻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한 3당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아쉬움이 좀 남죠. 예, 예. 예.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언젠가 우리 정치가 좀 더 성숙해진다고 하면 네. 분명히 제 3당도 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왜 3당을 선택하셨던 건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준비해 온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3당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셨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꽤 좋은 성적을 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년 4.15 총선 직전에 옮기셨더라고요. 왜 다시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이 최선이셨나요? 네. 저도 제가 원래 정치 시작한 거는 네. 원 뿌리는 민주당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한테는 애정이 있는 당이고 네. 예,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당의 후신인 바른미래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네. 굉장한 제 애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은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계속 갔고 제가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 원래 그러니까 3당을 지금도 말씀하신 게 그 역할이 있고 좀 중요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그 현실은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던 건가요? 자멸을 했죠, 사실은. 근데 자멸을 하는 그 과정도 너무 국민들께 보기 안 좋았고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굉장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네. 예, 그런 와중에 네. 저도 지역에서 뭔가 봉사를 할 마음은 있었지만 제 3당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시 돌아가셨던 거고 이성찬의 정치는 계속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원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지 저의 어떤 출세를 위한 게 정치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아, 모든 정치인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사실일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럼 이제 곧 14개월 정도 남았네. 지방선거가 있죠. 네, 네, 이때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지금 민주당 보령 서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들 나오지만 꼭 어떤 국회의원 시장을 해야 그 지역에 네. 봉사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현재는 충남 도연을 목표를 하고 계셔요. 목표로 예예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공천이 되셔야지 되는 거 아닐까?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네, 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을 테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100%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결과는 어떻든 남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자세도 되어 있다는 네, 네. 말씀이시죠? 네. 결국 거대 양당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당선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 그리고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양당 정치만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인정을 하든 않든 현실적으로 양당 정치가 지금 튼튼하게 예, 돼 있는 상태고 네. 제 3당이 자리 잡기가 앞서 한번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그 3당이 아쉽게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양당 체제로 회귀가 됐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꼭 양당 체제가 아니냐 기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떤 당이든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다시 제3당이든
양당이든 국민들에게 그만한 지지든 심판이든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3당 정치가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시지만 양당이어도 정치하는 분들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20대에서 제3당을 표방할 당선된 분들이 지금 다 어디 계신가요? 21대에서 원래 집으로 돌아간 몇 분을 빼고는 당선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위대한 선택으로 견제와 균형을 원했고 그래서 제3당을 만들었는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입신양면을 위한 통로 정도로 여겼던 건 아닐까요? 제3지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3가지 정도의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큰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네. 최소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일 잘하는 정치인, 네. 예, 좀 기업도 좀 유치하고 어떤 인구도 좀 늘리면서 시민들이 꼭 굳이 도시가 아닌 데를 도시를 가지 않아도 네.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의료라든지 학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좀 더 혜택을 받으면서 꼭 도시를 안 나가도 충분히 도시 비슷한 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게 제 목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도의원이 된다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역할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노력을 하면 네.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네. 또한 그 일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시민들께서는 분명히 좀 더 큰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콕 집어서 하나만 말씀을 여쭤볼게요. 네. 보령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소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령에 가장 심각한 건 인구의 감소입니다. 지금 보령시가 한때는 인구가 13만, 15만 이렇게 예.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10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 그럼 10만이 무너졌나요? 아니면 무너졌습니다. 아, 이미 무너졌어요? 예,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기업 공단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도 네. 그 산업단지에 기업이 지금 유치를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럼 앞으로 도의원이 되시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네, 제가- 저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정말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자신 있습니다. 아, 네. 네. 정치인 이성천 그리고 또 다음 정치를 준비하는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정치를 통해서 존경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분은 누굴까요? 네, 저는 제가 요 근래 어디 군부대를 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 네. 참 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군인 본분이 의국 헌신이랍니다. 네. 그 뜻은 뭐냐?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 아, 네. 그 말 뜻이 대단하네요. 하물며 군인뿐이겠습니까? 정치인이야말로 군인 이상의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도 함께 지키는 거죠.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정치인들은 그 많은 국민을 그 국민에는 군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큰 역할을 하는데 어찌게 정치인들이 일을 하찮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지금 이 방송을 혹시 정치인들이 보고 계시다면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정치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저도 만약에 충남도에 올라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
충남 보령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어떤 충남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달려와 주시고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이성춘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잘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은 앉아서 가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집단 면역 체제가 만들어져서 서서 가는 독서의 계절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